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중고차 거래를 많이 하면서 차를 사고 나서 몇 년 뒤에 되파는 고객님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이 차를 타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정말 괜찮았다, 이렇게 실차주분들이 극찬하는 이런 만족도가 높은 차량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제가 참 좋아하는 대형 세단이죠. K9입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가장 큰 대형 세단이고요. 제가 직접 탔던 모델이기도 하고 저 또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K9을 팔고 K9을 샀어요. 연식이 좀 더 좋은 걸로.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냐, 이 엔진 라인업이 3.3 터보, 3.8 자연흡기, 또 5.0까지도 적용이 됐었던 엔진인데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3.8 자연흡기 모델입니다. 3.3은 이제 트윈 터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터보에 대한 좀 누유 이슈도 좀 있었고, 5.0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종된 타우 엔진이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6기통에 비해서는 이제 작업성도 좀 떨어지고 부품 수급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괜찮고 정비성까지 좋은 3.8 자연흡기 엔진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1열 포지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다리를 걸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다리가 좀 긴 편이라서. 이 더 K9 같은 경우는 앉은 키가 크신 분들, 다리가 기신 분들이 타도 되게 편안한 포지션으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지금 시트가 엄청 많이 내려가잖아. 한 2m 정도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편안하게 1열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게 넓게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뒷좌석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뒤로 빼서 약간 비좁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내가 너무 심하게 뒤로 빼서 그렇고 실내 공간으로 봤을 때는 쾌적한 거주성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도 굉장히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또 완벽하게 고질병이 없는 차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K9을 산다면 뭘 봐야 되냐, 혹시 모를 헤드 누유가 있는지는 한번 꼭 봐주셔야 돼요. 그거는 좀 작업이 범위가 크고 비싸다 보니까 헤드 누유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인 커버 쪽에 누유가 없는지, 10대 중에 막 6, 7대가 있을 정도로 누유가 좀 빈번한 부위라서 체인 커버 3.8 엔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이 K9의 문제라기보다는 람다 엔진 자체의 문제기도 합니다. 후륜구동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이 후륜구동의 8단 미션 조합이 국산차 한정에서는 뒷당김 현상이나 미션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속에서 그게 심해서 시운전 해보면서 미션 문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공차 중량이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하부 소음도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진짜 조용하다, 그치? 3.8 자연흡기가 진짜 조용해. 이게 진짜 실차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승차감에 비해서 일단은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 더 K9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후반, 2000만원 초중반 사이에서 되게 좋은 매물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없거든요. 좋은 승차감을 원하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수리비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 분들에게도 만족스럽겠죠. 수입차들과 비교를 해봐도 7시리즈나 S클래스 급의 차들을 제외하면 이 정도로 정숙한 차를 찾기는 힘들지. 지금 기름을 좀 넣었는데 이 차의 단점이 바로 나옵니다. 2만원 넣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딱 88km가 찍히는데요. 야, 2만원 넣었는데 88km밖에 못 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한 50km 갈라나? 그래서 이 차량을 사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름값에 신경이 쓰인다, K9은 선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터보가 들어간 차들처럼 저 RPM 영역에서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거나 코너 구간에서 되게 차를 제대로 딱 잡아주거나 그런 게 약간은 부족하긴 해요. 그리고 6기통이라서 유지관리비가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대형 세단에 6기통 엔진이 들어갔어도 얘는 기아차잖아, 국산차란 말이에요. 이 정도 차급에서는 가장 저렴한 수리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은 바로 현대의 팰리세이드입니다. 2018년부터 이제 출시를 해서 정말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쳤던 그런 차량이고요. 그 인기가 그대로 중고차까지 넘어와서 지금까지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데요. 이게 엔진이 2.2 디젤, 3.8 가솔린, 이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장거리 주행이 많으시다, 2.2 디젤이 괜찮을 거고요. 또 3.8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난 정숙성 위주, 연비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엔진이라 보시면 돼요. 고질병 같은 경우도 아까 K9에 들어갔던 3.8 자연흡기 엔진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인 커버나 헤드 이런 누유 같은 부분은 똑같이 봐주시면 되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DPF가 막 재생 실패해서 안이 꽉 막혀 있거나 그런지 아는지 이 머플러를 체크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소수 시스템의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은 센서 문제긴 한데 그 부분도 혹시나 경고등이 점등되진 않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옛날에 산타페부터 이거는 있었던 건데 전동 트렁크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동 트렁크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3열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차종이다 보니까 이렇게나 넓은 트렁크 공간,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팰리세이드를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독립 시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뒷좌석에 폴딩도 자유롭게 이제 가능하고요. 좌석에 또 레일도 들어가 있어요. 좀 등급이 높은 차량들 보면 이렇게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뒤에 있고, 또 이런 커튼 같은 것들도 물론 전동이 아닌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컵홀더도 2열 승객이 이용하기 되게 좋잖아.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좋다. 이 2.2 R 엔진이 이렇게 조용한 엔진은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시끄러운 엔진이야. 근데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는 당연히 고급차다 보니까 방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디젤을 타도 거슬리는 정도의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3.8 가솔린으로는 제가 이제 롱텀 시승기를 올린 게 있거든요. 진짜 멀리 가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 또 이제 등급이 좀 높으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이런 게 들어가서 노면 소음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옵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승차감을 좀 좋게 해주는 요소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녀가 이제 하나 더 태어나서 둘이 됐다, 그럼 좀 더 큰 차가 필요할 건데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 둘까지는 팰리세이드를 살 것 같아요. 세까지 생각이 있으세요? 둘까지가 적당하지. 이제 힘이 없어. 다음은 우주명차 수입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BMW 5 시리즈. 이 수입차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저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거의 없는 차가 이 BMW의 5 시리즈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MW 5 시리즈는 사이즈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G80이랑 거의 전장 전폭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주력 엔진은 4기통이에요. 물론 6기통 엔진이 있기는 하지만 디젤 같은 경우는 520D, 휘발유 같은 경우는 뭐 530i 그리고 520i 모두 이제 4기통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솔직히 두 엔진 중에서 저는 고르자면 저는 520D 갑니다. 왜냐면 요즘 휘발유가 좀 대세이긴 하지만 이 BMW 한정 고질병이 가솔린이 좀 더 많더라고요. 누유도 훨씬 더 많고, 특히 가솔린 모델은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나 냉각수 누수 이런 게 워낙 심하거든. 근데 그런 걸 싹 다 잡으려고 하면 막 300만 원, 350만 원 들어버리니까 오히려 디젤이 고장 빈도가 낮더라고. 지금 창문을 열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들었을 때 소음 자체는 이 팰리세이드의 4기통 R 엔진보다는 좀 더 정숙하고 좀 진동도 고르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반대로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제네시스 G80이랑 비슷하네? 실내 공간도 꽤나 넓지 않을까? 하고 사셔버리면 좀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게 뒷좌석이 이렇게 좁습니다. 지금 국산차 2대를, 그 중에서도 이제 준대형 SUV, 대형 세단을 보다가 이 차를 타니까 확실히 좀 협소한 공간이 느껴지고요.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혼자 드라이빙을 좀 즐기거나 가끔씩 누군가 이제 동승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사이즈예요. 트렁크 공간도 이 폭이 좀 넓다기보다는 깊게 들어가 있어서 골프백을 대각선으로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쁘지 않아. 이 G바디 모델도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2천만 원 초반부터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게 오늘 만족도 높은 중고차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특징이 있네. 다 2천만 원대의 좋은 매물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네. 시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격이나 외관뿐만 아니라 얘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만족이 느껴지는 차인데요. 우리가 BMW를 산다, 수입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드라이빙은 뭐가 다른지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드라이빙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란 말이에요. 악셀 반응도 디젤인데도 이렇게 빨라. 디젤 보통 한 템포 늦는데, 그리고 아까 K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셀 반응이 한 템포 늦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좀 출렁임이나 이런 게 있다 했잖아요. 5 시리즈는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고속주행 안정감, 그리고 차량 선회할 때,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때, 그럴 때에도 훨씬 더 안정적인 코너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수입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만족도도 있고, 이 소나타를 타다가 이 520D를 타도 기름을 도대체 언제 넣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주유소 갈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약간 연비가 좋다는 거죠. 이 큰 차가 이제 고속주행 연비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나오고, 시내주행도 이제 10 이상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 연비에서도 또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차를 아는 분들이 BMW나 좀 벤츠를 많이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리비인데요. 보통 수입차의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시고 타면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좀 다양한 수입차들을 타보신 분들은 BMW나 벤츠의 수리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프터가 워낙 잘 나오니까. 심지어 얘는 막 미션 오일팬 이런 거는 제조사 마크는 안 찍혀 있지만 제조사 마크가 찍힌 거랑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똑같은데 수리비는 훨씬 저렴하게 또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 관리비 면에서도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차를 좀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를 권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모델을 권해드릴 것 같고요. 실차주 만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우주 명차라는 별명까지 붙은 그런 차량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 이외에도 굉장히 명차들은 많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양한 차종들로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중고차 구입에 이제 걱정되시는 게 있으시다, 좋은 중고차 찾고 싶다 하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매물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